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한화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CNBC의 보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국 이 조선 재건을 외치면서 한국 조선 기술에 전면적으로 그 의존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기사에 보시면은 미국의 기자가 또 이 한화에 들려서 실제로 또 리포팅을 또 진행한 그런 이 사진도 실려 있더라고요. 자, 미국이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게 뚜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건조 승인을 한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실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미국 언론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MBC 이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 대한 르포 기사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미국 3대 이제 지상파 방송사 아닙니까? 예. 지상파 방송사가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 가서 르포를 하고 이제 당연히 많이 화면이 담았고 그거를 일부러 이제 또 기사화했습니다. 그 기사한 부분을 제가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연일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의 언론이 그 하나오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하나오션에 비해서 한국조선업에 소개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 본회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APEC 정상회담에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그 때문에 엄청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전 세계 우리나라 내신 기자 포함해서 전 세계를 다 포함하면 내외신 기자가 이제 경주에 3,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한국에다가 내가 한국 해군에다가 핵 잠수함을 줄게.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뉴욕타임스를 이거 과연 줘도 되느냐, 줬을 때 어떤 파괴 효과가 있냐고 연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MBC에서 이거 방송 화면으로 나오면서 그 거제조선소, 잘 아시면 하나의 거제조선소 원래 대우조선 해양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대우조선 해양이 계속 산업은행 소유했다가 이제 하나구로 넘겼습니다. 그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가 르포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각도로 조선업에 대한 다각도로 이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화면을 담았느냐, 현재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 미국의 해군의 그 화물 운송소 하나가 가서 수리를 받고 있다. 우리가 보통 하는 MRO 사업이죠. MRO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MRO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떤 조선업이 수혜를 갖다가 이미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핵 원점까지 만들어주겠다 한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거제가 아니고 그 필리조선에서 만들라고 했지만은 만든다면 이거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단순한 MRO가 아니고 미국 해군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수주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MRO를 미국 본토가 아닌 이 거제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또 MBC가 보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뭐냐면 미국 해군이 태평양 전역에 걸쳐서 있는데 수리를 받기 위해서 미국 본토로 간다. 아마 미국 본토로 간다 하면 샌디에이고로 갈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이제 미국 해군 기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는 데만 해도 수백만 달러 든다. 연료비만. 수백만 달러 연료비가 들면은 사실은 연료비도 연료비지만 그만큼 해군의 어떤 전략 자원이 미국 본토로 이동하다 보면은 태평양 연안에 있었던 뭔가가 자원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길이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당연히 아무리 빨라봐야 비행기보다 빠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서 그렇게 자기가 있던 그 현장을 갖다가 이탈을 했을 때 미국 본토 갔다 왔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어떤 그 공백 상태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연료비도 아끼고 전략적 공백 상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다가 MRO 사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점도 사실 MBC가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연료비만 수백만 달러가 절약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은 거제, 그리고 이제 HD그룹은 어디에 준비하고 있냐? 군산에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을. 그걸 위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군의 어떤 공조, 한국과 미군의 어떤 연대가 사실은 양국의 어떤 조선업과 양국의 매출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MBC에서 주목한 게 이 한미 공조로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그렇게 명시를 말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말을 했냐면은 작년 한 해만 그 커머셜하게 이제 발주한 그 전체적인 상선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74%, 미국 시장은 미국 조선업이 수주한 건 0.2%, 한국은 경쟁자 한국은 17%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결국 견제하려면은 자국의 조선업을 갖고는 전혀 이게 택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수치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업의 수주 마켓 점유율이 17%니까 이 17%의 한국
을 갖고 한미 공조를 했다는 것을 이제 MBC가 분명히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미국의 현실을 잘 일반 국민들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느닷없이 아니 왜 해군에 있는 그 원전 잠수함을 왜 한국에다가 건조하라고 한 거야? 아니 느닷없이 왜 자국의 어떤 많은 상선과 해군을 갖다가 한국이 수주하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혹은 또 이해뿐만 더 나가서 야 중국에 주느니 한국에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격려 차원에서도 이번 보도가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네. 그러나 또 부작용도 있죠. 바로 이 납기를 못 맞추면 예산 초과가 된다라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 한국에게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MBC가 또 한 번 이렇게 상세했는데 이걸 갖다가 원래 미국에 있는 자국 존스 법안 때문에 당연히 자국에서 건조한 해군에 관련된 자원을 갖다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6월에 이제 그 펠린 해군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미국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맡겼더니 사실은 납기도 못 맞추고 납기가 못 맞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산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린 장관이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납기는 무려 6개월이나 늦었고 예산 초과도 60%나 초과됐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 결국 언제까지 존스 법안에 기대해서 미국 해군에 대한 그 건조를 갖다가 자국 조선업에 맡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걸 또 한 번 MBC가 보도를 하면서 그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중국을 경제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